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또 크게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주 윤석열 지지율은 24%였죠. 당시 70대 이상의 부정평가는 3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70대 이상의 부정평가가 47%가 됐습니다. 지난주 36%도 전주 대비 10%포인트 빠진 결과였는데 이번 주는 다시 한번 11%나 빠진 겁니다. 결국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이 2주 연속 10% 이상 지지를 철회해왔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료 대란 때문입니다. 가장 병원 이슈에 민감한 고령층이 여기에 공포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가 무너졌던 2016년 10월 상황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정부 여당에서는 이전과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투세를 최초 발의했던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논의하자. 그러자 용산에서는 이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심을 세우려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건 가짜뉴스다.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용산이 고집을 안 했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이 말은 의사놈들이 통일된 안이나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고 가오를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산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가짜뉴스인 가운데 지들끼리 물어뜯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내용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김건희 지인의 회사로 보이는 무자격 회사가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감사원이 내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감사원이 이걸 빡시게 털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계약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 건 처음이다. 감사원은 공사계약 업무를 한 공무원은 물론 공사를 수주한 민간업체 관계자들까지 이례적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딱 봐도 불법이 명백한데 이걸 묵혀두었다가 1년 8개월 만에 늑장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권익위는 디올백의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는데 감사원은 그러지 않고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산하 감사원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건 나중에 매우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독으로 조선일보가 전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김건희가 점점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구독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알람 설정해주세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나경원이 공천 개입 사태로 곤란해진 김건희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나경원의 글을 전하는 기사는 대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민주당 김건희의 광기,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 줄리를 또 소환했네요. 자, 이게 돕는 것인가 매기는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라는 용산과 똑같은 수준의 얘기를 자락으로 깝니다. 무슨 건수만 있으면 기승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이들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특히 더 나쁜 것은 김건희 여사를 윤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선거 전에 시작된 아주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고 아주 비열한 짓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성 정치인들에게 시시때때로 주로 가했던 교묘한 네거티브를 대놓고 한 것이지요. 민주당은 어쩌고저쩌고 멈추십시오. 자, 이건 매기는 것 같은데요. 자, 나경원은 민주당이 약한 여성을 공격한다는 먹히지도 않을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 시각을 받아서 제목으로 뽑는 언론이 하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프레임은 먹히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걸 나경원이 모르겠습니까?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줄리죠. 그래서일까 이 나경원의 글을 전하는 언론들은 죄다 줄리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가 줄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근 디올백 동영상을 통해서 줄리를 봤습니다. 디올백을 받고 천박하게 말하고 가래침 뱉고 브래지어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나경원이 줄리를 소환한 겁니다. 특히 이 대목이 엑기스죠. 더 나쁜 것은 김건희 여사를 윤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격하는 것이다.
김건희가 아킬레스건이야. 줄리라서 그래. 이 소리죠. 결국 명분상으로는 김건희를 약한 여성으로 포장해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줄리만 남았다. 나경원 땡큐입니다. 자, 슬슬 발을 빼는 게 보입니다.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저쪽에 있었던 하태경 같은 이들이 당시에는 정의로운 투사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긴가민가 하지만 갈수록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때 국힘에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 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은 명백한 총선 개입이고 총풍을 넘어 이젠 검풍입니다. 2022년 6월 논란의 당사자인 김영선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에 대한 의도를 끝까지 선의로 포장해주는 제2의 양두구육은 이준석 의원의 전매 특허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김건희를 감싸고 돌 것입니까? 양두구육이라는 대국민 사기를 윤석열 임기 동안 지속할 계획입니까? 국민을 수차례 속이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염치 없는 매우 뻔뻔한 일입니다. 과연 2024년에는 김건희 씨가 총선에 개입하고 2022년 6월 당시에는 안 했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자, 짜릿짜릿합니다. 자, 넘어온 사람들이 잘해요. 자, 그러니까 중간 정리하자면 디올백 때문에 두문불출한 김건희는 2024년에 공천 개입을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날뛰고 눈에 뵈는 게 없을 시기인 2022년 6월에 공천 개입을 안 했을까? 당시 국힘 당대표는 이준석이었다. 이준석이 지금 김건희 쉴드 치고 있는데 이건 과거의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막지 못했던 것이 드러날까 싶어 자기 살려고 지금 이런 비겁한 양두구육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2024년 총선, 2013년 10월 재보궐,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두 조사하여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표 국정농단의 끝이 왔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까지 확인되면 국정농단의 최고 난이도까지 모두 다 이뤄진 셈입니다.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준석은 양두구육으로 김건희 씨를 쉴드 칠 거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양두구육으로 전 국민을 속인 잘못에 속죄하고 반성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선의의 조언이란 말을 김건희 씨에게 붙여서 쉴드 치는 평론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김건희 씨와 또다시 원팀 선언을 하십시오. 그게 더 정직한 편일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대선에서 승리한 당대표가 된 것입니까? 그런 감싸기 평론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니 부디 삼가해 주십시오. 정치인은 무한히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이 신인규 변호사가 있는 방송에 나오면 그와 눈도 못 마주친다는 얘기가 있죠. 하여간 앞으로도 이준석 전담 마크맨으로 활약을 기대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 마치겠습니다.